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현생 유목밭 지금 제초 작업을 해야 돼요. 계속 풀을 깎아야 돼갖고 바닥에 정리를 대충 하고 배수로 작업 다시 하면서 이제 흙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풀도 깎으러 오고 이 나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 신초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나오면 안 되는 가지들인데 예, 뭐 정신 하나도 없네요. 잎들이 이제 낙엽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잎들이 이렇게 노화돼서, 예, 노화돼서 이렇게, 도태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도 사실은 물 관수는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4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줘서, 바닥을 너무 말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태되는 잎들을 미리 따주면 좋기도 합니다. 이제 중간 부분에, 이제 주간부죠. 주간부에 나오는 잎들은 정리를 해주면 더 좋고요. 가지들이 이제 지금 빵빵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불어나는 시기인데, 이 불어나는 시기에 이제 영양분들이 더 빨리 축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힘들지 않게 잎들을 정리를 해서. 그렇고, 저는 이제 이 나가 있는 이 내년 쓸 도장지죠. 이 도장지들을 길게 두지 않아요. 이제 겨울이 되면 1.5m 정도, 1.5m 내외로 짧게 유지를 하는데, 이유는 다른 거 없고 이 뿌리 범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범위가 좁기 때문에 뿌리 범위에 맞춰서 나무 수세를 관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예, 일반적으로는 보통 2m에서 3m 최대한 멀리 뻗치는 게 좋고요. 밀식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이제 다 절단단정 해가지고 짧게 둬야 됩니다. 짧게, 여기까지 중간까지만. 예, 일반적으로 이 방식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수확이 다 끝나고 나면은, 지금 아직 이제 파지 조금 남아있어서 이제 파지 정리하고 있는데, 원래 이 시기에 이제 수확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만약에 정리를 하고, 어, 이제 가을, 나무 관리를 할 때,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지금 이제 유목이라서 안 하는 거고, 좀 이제 수확이 끝나면 할 겁니다. 방제를 해요. 뭐냐면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한번 합니다. 예,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해서 뭘 하는 거냐면, 점점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면, 요런 가지, 이런 끝가지에다가 갈색날개 매미충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알을 깝니다. 예, 여기 보면 알을 까죠, 이렇게 알을 까요. 알을 쓸어 놓고 가는데, 이게 갈색날개 매미충 알들이에요. 물론 여기가 지금 나무가 죽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수간부가 이렇게 닫혀요. 예, 표면을 얘네가 이제 이렇게 갉아 놓거든요. 갉아 놓으면서 여기다 알을 쓸어 놓는데, 예, 이게 다소 좀 산도가 높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찢어 놓고서 여기다가 알을 쓸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전정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예, 전정을 통해서 알 쓸어 놓은 부분은 그냥 잘라 가지고, 예, 뭐 태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에다 담궈 놓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예. 요것 때문에 이제 얘네들 오지 말라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마지막 발하고 얘네들이 막 온갖 여기 다 달아들거든요. 그래서 더 심해지기 전에 어 얘네들을 잡으면서 또 이제 기타 균류에 의한 내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잡아주는 거거든요. 예, 균류에 의한 피해가 뭐냐면, 어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보면, 예, 여기 점점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게 이제 거름 전문이병, 예, 포자예요, 포자. 지금 번식해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 여기에도 표면에도 좀 일정 부분 남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조건이 맞으면은 그 해 겨울을 버티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얘네가 계속 살아 있고, 이런 포자들 때문에 이제 묻어서 오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 요렇게 이제 가지에 쓸어 있는 요걸 계속 방치를 해두면은, 예, 내년에도 또 똑같이 증상이 심하게 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쯤은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예, 잡아주는 겁니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10도 전후로 해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벌레들이나 이런 해충들은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요. 이제 잎들도, 예,
이제 도태가 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낙엽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다음 주 10월 10일 전후가 되면 이제 노랗게 가지고 전부 다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10월 23일 20일에서 23일이죠 삼강인가요 그때가. 그때부터는 이제 서리가 내리는 절기상, 음력으로 절기상 서리가 내리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뭐 일단 나무에 있는 잎들은 전부 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가을 식재를 한다든지, 얘는 완전히 멈춥니다. 이제 성장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한동안 관리를 못 해갖고 여기도 안 온 티가 막 팍팍 납니다 지금. 올해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삽수가 많이 나오겠네요. 삽수가 맨날 부족해 가지고 쓸만한 가지가 없어서 맨날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삽수를 마음대로 뽑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매도 달렸었는데 열매는 지금 일부 다 따냈습니다. 따내고 가지 상태가 올해도 지금 멧돼지 피해를 본 데가 약간 있어요. 저 산 밑으로는 약간 멧돼지가 와가지고 지금 배수로 작업을 다시 한번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충 풀 눕혀놓고 이번 주까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까지는 사실 포도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포도 때문에 정신이 없고, 포도 끝나고 나면 이제 낙엽이 질 쯤 뿌리 활동이 멈추면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땅을 다 뒤집어 팔 겁니다. 전부 파야 되고요. 그래서 가을 일단 관수 전혀 안 하고 그냥 빼빼 말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관수는 해야 되고요. 관수해서 계속해서 수분 유지를 해주고 가지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영양분이 빵빵하게 들어가야지, 영양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전혀 없이 말라있다 그러면 좋지 않아요. 벌써 2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일찍 들어간 애들은 굵어졌어요. 이제 굵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막 크고 있을 겁니다. 나무가 성장을 하고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겨울에 등숙이 돼 가지고 겨울을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썩 좋은 현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냐면 이제 포도 가격이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도 좀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공판장 시세, 그리고 이제 내수 시장, 그 과일 시장 상황을 보면 물건 재고가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출하도 조금씩 이제 조절을 하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출하를 하고 있는데, 예상을 했던 겁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너무 많이 심었다. 너무 많이 밀식해 가지고 이제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포도 가격에 하락이 올 것이다. 이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재배 면적이 거의 한계치가 왔다 막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도 막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갔죠. 뭐 막말로 기관이며 뭐 개인이며 뭐 묘목장사 하시는 분들이며 뭐 누구나 다 한 입 모아서 다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고. 결국은 사단이 났어요. 지금 샤인머스켓 가격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뭐 얘기를 다들 안 하세요. 그냥 쉬쉬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는 지금 가격이 초토화 돼 가지고 엉망이 됐죠. 엉망. 지금 오늘자 가격으로, 오늘 공판 시세 가격으로 해서 전국 나와 있는 게 약 2,500건 정도의 공판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는 만원대예요. 만원대도 만원 초반대죠. 보면은 만원에서 13,000원 사이던데, 지금 4수짜리 5수짜리, 그러니까 여러 송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 거의 모르포도보다도 못한 가격을 받고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저도 샤인머스켓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제 인건비 빼먹는 용으로 그냥 제가 다 소화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영향은 없을 거라 보고요. 어차피 이제 샤인머스켓 처음 들어갈 때 제 예상은 2,000원에서 2,500원이었는데, 아마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지 싶습니다.
다들 이런 말 하면 우울한 얘기 아니냐고 하실 텐데, 우울한 얘기는 맞고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 지금까지 샤인머스켓 가격을 유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로 수출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 정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기가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나쁘다 하더라도 웬만큼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쪽 재배 면적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의 거의 10배가 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늘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한꺼번에 막 늘린 것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로 실어가지고 베트남으로 뭐 태국으로 일단 동남아로 다 던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남아 쪽 쇼핑몰이나 아니면 이제 백화점들 나와 있는 물건 상태를 보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물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재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도, 날씨 기후 영향도 많고 노지 비가림 얘네는 또 안 해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랬는데 이제 제품 품질도 거의 다 따라잡았고, 근데 너무 많이 심은 거예요. 얘네도 일본 재배 면적에 비하면은 거의 뭐 4, 50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면적에 비하면은 뭐 10배 이상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재배 면적이 샤인머스켓이 지금 현재로서는 1600만 평 정도 될 겁니다. 예, 올해 지금 추가로 지어진 것까지는 1600만 평이 조금 넘을 건데, 예, 거기서 10배 넘다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라고 하면 1억 5천만 평이 넘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국 8월달 기준으로 그 중국 농림성이죠. 농림수산성이라고 하는 데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억 5천6백만 평? 예, 뭐 그 정도 심었다고 합니다. 심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걔네들 면적으로 따지면 중국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럼 내수 시장에서 다 이게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쇼핑몰에 올리는 걸 가격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예, 우리나라 돈으로 그전에는 보통 50위안에서 100위안 정도, 뭐 비쌀 때는 200위안에서 500위안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평준화 돼가지고 한 송이당 뭐 2,000원에서 3,000원짜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준화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포도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한번 볼멘소리 했었는데, 언제까지 포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항상 어느 거나 그렇지만 뭐가 좋다 그러면 항상 유행도 타고, 예, 상승이 있으면 하강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이 탄력성은 굉장히 취약을 합니다. 너무 취약해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이제 샤인머스켓 가격이 이제 한번 내려오면은 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저도 샤인머스켓을 하고 있지만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 좀 과평가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대농업은 이제 대단위로 이렇게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인건비 빼먹는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부피 줄이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매몰 비용하고, 그 다음에 순위 계산해가지고 다 잘 비교 평가한 다음에 거기서 타협을 해야 됩니다. 예, 무작정 막 한도 끝도 없이 투자했다가는 뭐 거의 99.9%다 망해요. 예, 그렇고 요즘 최근 들어서 안타까운 일도 많더라고요. 청년 창업농 해가지고 간혹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거 이제 말리거든요. 예, 청년 창업농 처음에 준비하셔서 오시는 분들, 예, 일단은 말립니다. 먼저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를 다녀도 인턴십 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뭐 농업은 저는 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최소 1년. 계절을 한 번은 네 번의 계절을 한번 사이클링을 돌아봐야,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대충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할 거면은 품목이나 품종을 선택할 거면 잘 선택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컨설팅을 받으세요. 그 컨설팅 받아갖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실패율이 99.9%라고 보거든요. 컨설팅 해서 들어가면 컨설팅 하는 분이 돈을 벌고, 그 시설하는 시설업체가 돈을 벌지, 실제로 농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농업은 후불제거든요. 후불제. 지금 이거 넣고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1년 있다, 2년 있다, 3년 있다 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전부 다 겪어봐야, 아,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점, 잘된 점을 찾아갈 수 있는데, 컨설팅 하는 분들의 말만 듣고 들어간다면, 컨설팅이라는 건 뭐냐면, 잘 됐을 때 예시를 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만, 와서, 이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예, 잘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지, 아니요,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 망하는 경우의 수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예, 그건 직접 본인들이 망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망해보는 것, 잘 안 돼가지고 어려운 것, 이거를 먼저 체험해보는 것, 그리고 실제로 망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턴십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도 사업이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농업은 그냥 다단계 같아요. 마치 뭐 하면 잘 된대, 돈 된대 이래가지고 막 뛰어드시더라고요. 예, 물론 달에도 그 연장선상이 있어요. 예,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뭐 이거 하면 돈 된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익률을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모델은 300평에 기껏해야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가 돼요. 아, 물론 그 정도만 벌어도 됐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 벌어가지고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만 중요하지. 저는 제가 하는 노동량, 노동 생산성 대비 수익률이 300평당 1000만원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왔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운이 좋다기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수익이 좀 많았던 거고요. 300평 기준으로 50주 기준으로 했을 때 1800만원 정도로 했으니까, 정말 잘 됐던 거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잘 된 건 아니죠. 올해 이제 제가 실수해가지고, 막 그렇게 떨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익률로 따지면은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제 파지하고 이제 나머지 정리하면은 이제 한 1200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저는 너무너무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제 인건비를 빼고도 모든 게 다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률이라고 하면 괜찮다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리하게 난 이걸 해서 내 연봉을 뽑아야 돼, 그래서 난 늘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해보시고 들어가는 게 맞지,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있어, 그거 다 자기 체면이에요 전부. 그리고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제 달해와 관련한 이 수익 모델이 성공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지원이나 또는 이제 일정 부분 어떤 특혜를 받아서, 처음 하다 보니까 특혜를 받아서 일종의 버프죠. 버프 효과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순익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쳐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원하는 수익 모델은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공용도배분비 시장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모든 과수, 5대 과수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나오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판장에다 막 갖다 던지고, 그 다음날 다시 통장에 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막 출하를 하고 막 이랬을 때 그 수익이 나오는가. 그게 가장 저의 깊은 고민인데, 아직도 어렵습니다. 물건을 이쁘게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관리하는 기술도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다소 준비나 이런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갈등 중이에요. 포도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거 회복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주변 상황을 둘러보고 지금 해외 상황, 그리고 모든 걸 다 뒤집어 까서 이렇게 살펴보고 해도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정말 아주 어려운 해가 반복이 될 것 같아요. 한 2, 3년은. 경기가 풀린다 하더라도, 지금 다 얼어붙었기 때문에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샤인머스켓 기준, 한 송이당 3,000원 꼴이거든요. 송이당 3,000원 꼴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은데, 이제 대규모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거나, 이제 저처럼 그냥 제가 만들어서 제가 소일거리로 해가지고 제가 다 혼자서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고, 또 대규모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시설, 좀 더 비싼 시설이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투자비 때문에, 투자비 회수 목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가 달에 하면서도 뭐 밭에 아무도 안 오시거든요.
거의 안 오십니다. 뭐 있어도 맨날 풀밭이니까 야 맨날 쟤는 뭐 풀밭만 만들어놨어. 그러고서 이제 대면대면 하시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여기 밭에만 들어와서 이렇게 차 세워놓고 들어오면은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뭐 하고 있냐고. 뭐 하고 있겠냐? 예, 풀 깎고 있거나 다리 따고 있죠.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저는 일단 모르겠어요. 이 달에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 얘네들 지금 얘네들 지금 이 풀 이게 다 어떡하나. 나무는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풀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온이 좀 서늘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 활동을 하거든요. 지금 잘 버티고 있고 등숙도 잘 됐습니다. 올해 사실 등숙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액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등숙이 안 되면 어쩌나 했는데 등숙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원래 지금 이 시기에 박쥐나방 유충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 알을 까고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번데기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번데기가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금 뚫고 들어가갖고 번데기 알을 까가지고 그게 번데기가 돼 있는데 올해는 신기하게도 안 보여요. 지금 전체 면적에서 한 2개 봤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만 그런 건지 방제를 제가 안 했는데 올해만 그런 건지 아니면 얘네가 멸종을 한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박쥐나방 유충 이 뚫고 들어간 자리가 안 보여요. 원래는 있습니다. 2년 차부터 계속 막 튀어나오는데 올해는 없어요. 올해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고요. 가을에 꼭 물 주셔야 됩니다. 물 주시라고 했는데 물도 안 주고 빼빼 말려가지고 지금 영양분 이제 막 들어가야 되고 하는 시기에 막 빼빼 말라가지고 있으면은 등숙도 잘 안 되지만 이 가지가 불어서 눈이 퉁퉁 불어야 되는데 내년에 살림이 없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물은 주셔야 되고 물 안 주면은 또 겨울에 나중에 여기 바람구멍이 생겨요. 바람구멍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흙들이 틈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겉면 흙에 있는 뿌리들은 마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뿌리 피해를 봅니다. 뿌리 피해를 보면 위에 있는 눈들 다 튀어나와 있는데 뿌리는 없어요. 그러면 열매만 앙상하게 매달고 있는 거예요. 두더지가 판 거랑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 점은 주의하시고요. 네. 근데 지금 전지를 사실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 잘라주고 싶어요. 잘라주고 싶은데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막 잘라주고 싶은데 지금 자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날씨가 지금 아직은 완전히 추운 날씨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한낮 기온도 15도 밑으로 15도 전후가 되어야 이제 얘네들 순이 아예 출발을 안 합니다. 지온이 떨어지거든요. 15도 밑으로 떨어지면 그럼 지온도 15도 밑으로 떨어지고 뿌리가 멈춰요. 그러면 이 순들이 안 나와야 돼요. 그 상태가 되어야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전정을 할 건데 지금 가전정 하려고 한번 할까 하다가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만약에 잘랐다가 여기서 눈이 다 튀어나오면은 내년에 이제 겨울을 못 나고 다 죽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살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그냥 뭐 지켜보는 겁니다. 대충 이런 뭐 필요 없는 잎들이나 이런 거 정리해주고 바닥에 이제 풀 깎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 배수로 작업 이제 관리 갖고 와서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그 작업하고 겨울이 아니죠. 이제 가전정이라는 건 이제 저 끝에 있는 저런 꼬인 거 필요 없는 것들을 먼저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다음 주 10월 10일쯤에 할 것 같아요. 너무 서두르지들 마시고요. 물 살랑살랑 주면서 상태를 보세요. 그리고 제초 매트나 부직포 또는 비닐 만약에 이제 덮어두신 분이 계시면은 사실 저는 이제 지금 걷거든요. 다 걷었어요. 밑에는 다 이제 올해는 안 쳤으니까 다 걷었고 비닐도 이제 다 벗겨줘야 돼요. 2년차까지만 비닐을 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안 씁니다. 제초 매트도 반드시 지금 시기부터는 무조건 걷어야 돼요. 놔두면 안 됩니다. 열어놔야 돼요. 무조건 열어놓고 뿌리가 지금 떠 있을 겁니다. 제초 매트를 썼으면 걔네들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 위에다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물도 한번 줘야 되고요. 그리고 비료나 거름 등등은 이제 수확했으니까 감자비료 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안 줘요.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낙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주는 거예요. 낙엽기가 시작이 안 됐을 때 미리 선제해서 주면 또 눈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추후에 이제 가을 관리, 유목 관리 또는 이제 성목 관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남겨주세요.